자, 진짜 큰 문제인 거는요. 이제 윤석열 탄핵 사안이 한 50가지 있다고 쳐. 그 중에 이게 탄핵 사안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추려내는 게 헌법재판소예요. 근데 나는 언론 장악은 탄핵 사유 베스트 5 안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당내 사유와 이런 거는 애매해. 근데 언론 장악은 실제로 윤석열 탄핵 사유 안에 베스트 5 안에 들어갈 정도 사안이 됩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대통령실이 방송사를 직접 압박하는 이런 상황은 군사 독재 시절에도 힘들어요. 다른 대리인을 시키지 직접 나서지 않는다고. 근데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하니까 또 되는 거였어?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이게 이렇게가 가능한 게 언론사의 이익과 권력의 이익이 일치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지금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곳이 직접 나선 이유가 감사원이 나서고 국무조정실이 나서서 감사를 했어. 방통위원장 안 물러나네? 그러니까 지금 방통위원장 자체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털 게 없는 거고요. 그랬더니 관련해서 유시민 작가의 누나 유시춘 EBS 이사장이 선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같이 세트로 터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실이 직접 방통위를 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야붕이 칼 들고 직접 나선 거예요. 행동대장들이 아무리 찔러도 안 물러나거든.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실이 방통위를 직접 감찰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감찰할 권한이 있는지부터 궁금해요. 그리고 이번에 저 방통위 간부 처음에 기각됐던 영장을 다시 재청구해가지고 구속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집어넣겠다는 의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놀랍습니다 진짜. 그리고 그 KT IPTV의 통일TV 송출 중단된 거. 그러니까 방송 장악이 너무 노골적인 거예요. 한번 봅시다. 읽어주세요. 1월 5일 한동훈 채널A 검언 유착을 보도한 KBS 기자 기소. 1월 11일 종편 재허가 심사의 실무를 맡은 방통위 참호 과장 구속. 1월 15일 날리면 보도한 MBC의 정정보도 청구. 1월 26일 방송문화진흥회 현장감사 시도. 1월 30일 대통령실의 방통위 직접 감찰. 2월 1일 방통위 양아무개 국장 구속.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 자유의 문제에 부딪혀요. 그것을 헌재가 갈려내는 거예요. 진짜로 범죄 사실이나 비사실이 있었는지를 감찰하는 건지 아니면 그 모든 핑계를 대서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는 건지를 구분해내는 게 헌재 역할이라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너무 룰이 없이 막 하는 게 통일TV만 해도 2시간 만에 끊겼다는 게 말이 되는 건지 통보하고 2시간 만에 잘라버리는 거, 채널을 삭제해버리는 겁니다. 그 KTTV 같은 경우는 정권의 그 압력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알아서 긴 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알아서 그렇게 키웠을 봐요. 수도 있죠. 예, 충분히. 그리고 심지어 천공 그 컨텐츠를 2가지나 넣었잖아요. 세계 무도 대회인가 뭔가 하나 하고 천공 직접 강의하는 거. 또 논란되니까 쏙 빼요. 이런 미친놈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이상한 또라이 하나 하고 알아서 기는 놈들이 세상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지금 MBC 새로운 사장 지금 그 선거 기간이거든요. 이 선거 기간에 박문진 감사를 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죠. 박문진에서 감사를 하게 되면 이제 정권의 입맛에 맞는 후보도 나옵니다. 박성재 사장도 있고 권순표 앵커도 있고 제3노조 쪽에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박문진 감사를 해요. 좀 살벌한 분위기에서. 그래가지고 박성재나 권순표 떨어뜨리려 하면 어떨 거예요? 그 메시지를 그 줄 수 분위기, 있죠. 네. 분위기만. 네. 모든 것에 다 손을 대고 있군요. 근데 그 언론에서 이런 멋있는 표현을 썼더라고. 언론이 질문을 못하게 하면 나라가 망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비리가 발견돼도 보도를 못하는 거예요. 천공 관저 개입 의혹하면 고소 고발 딱 계속 그런 식으로 말 못하게 하잖아요. 기자들도 그런 꼴 당할까봐 불이익 당할까봐 저 그 법조 기자 무슨 뭐 팀에서 빠질까봐 자기 기득권 잃을까봐 다 입 다물고 있는 거 이게 독재인데
내부적으로는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라는 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 그대로 당근과 채찍식으로 내가 이 말을 하면 손해를 보는데 저 말을 하면 이익을 볼 것 같으면 사람 뇌는 그냥 내가 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은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하는 건데 그냥 극단적으로 조선시대의 대관들도 할 말 했어요. 그래서 조선이 500년 간 거예요. 네. 근데 국가라는 큰 흐름이 있는데 이 흐름이 아무 견제도 없이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 버리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진짜로. 참 조선시대 이야기 나와서 잠깐 얘기하면 조선시대는 왕의 나라가 아닙니다. 사대부의 조선시대에는 신하들의 나라였어요. 나라죠. 사대부의 나라. 그걸 만든 사람이 안동건 씨들이에요. 아 진짜. 조선시대 건국 기념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왜 을사오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결자해지. 뭐 안동건 씨 중에 권성동도 있으니까요. 묻자고 하는 소리였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포상하는 퇴직 교원들이잖아요. 교원들이 정년 퇴직을 하면 이제 훈장 뭐 이런 걸 준단 말이에요. 아주 의례적인 거긴 하지. 근데 보니까 1970명이 수상을 거부하거나 포기했어요. 물론 문재인 정부 때도 이거 수상을 포기하거나 거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유가 달라. 그건 설명해 드리고 1970명이 수상을 거부하거나 포기했어. 저번에도 한번 우리가 그 그러니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근데 1년간 이 사람들이 정년 퇴임하는 시간이나 날짜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이거 거부한 사람들, 포기한 사람들이 14.2%, 100명 중에 15명은 포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최근 3년 내에 포기 비율이 가장 높답니다. 대통령이 주는 거 안 받아. 훈장 포기 사유가 뭐였냐면 자랑스럽지 않은 훈장이다. 사실 내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윤석열이 민영비 의원한테 보낸 그 설 선물. 난 도저히 그건 못 먹겠더라. 내 영혼이 타버릴 것 같아서. 차라리 버리는 게 낫다. 제가 주워서 당근에 가져갔습니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이 이번에는 논란이 안 되려고 했는지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 속마음으로 정말 1도 쓰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럼 내가 영혼이 윤석열한테 팔리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서 민영배 의원도 나한테 던진 거예요. 근데 나한테 쓰레기 버려달라고. 감사합니다. 저번에 기억들 하시겠지만 1월 20일 날 그 오마이뉴스 보도가 있었죠. 적반하장 대통령 부끄럽다고 현재 교장이 훈장을 거부하는 거. 근데 이 교장 선생님이 먼저 이렇게 용감하게 나오니까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용기 내서 거부하지 않았나 싶어요. 다른 그렇죠. 때보다 더 많았던 네. 이유가. 근데 그거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문재인 정부 때도 훈장 거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주 훈장 거부 사유가 왜 정교조 문제 해결 안 해? 아, 왜 세월호 진상규명 안 해? 그 이유 때문이에요. 뭔가 맥락이 많이 다르죠. 네. 그렇게 뽑아놨는데 왜 문재인 정부는 이거 안 했냐라고 교사분들이 정년 퇴임하면서 거부했던 거고 지금은 부끄럽다는 거예요. 저 훈장이라는 건 사실 개인의 영광인데 나중에 훈장에 윤석열을 써 있으면 아니 이렇게 나라 말아먹은 탄핵당한 사람의 이름이 있어? 라고 될 테니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려고 앉혀놓은 거거든요. 아니 안 할래요. 나 그거 웃기더라고. 박근혜 생일이 됐다고 황교안이요. 황교안이 그 지역에 있는 시장에 가요. 그래가지고 반찬을 40가지 사가지고 직접 만나지도 못하고 들여보냈거든요. 근데 그 현장에 박근혜 지지자들이 무슨 요왕 생일이라 되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무대 꾸며놓고 박근혜 대통령님 생일축 감축들이요. 뭐 이런 걸 해놨더라고. 굉장히 자랑스러운가 봐요.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건 뭐 그날 하겠습니까만. 아, 진짜 자식들한테 용돈 받아가지고 박근혜한테 바치고 있으면 얼마나 속 터져. 뭐 그렇긴 하죠. 근데 뭐 아니 뭐 자기 뭐 정치적인 뭐 자기가 정치적인 지향을 떠나서 뭐 누군가를 좋아하겠다는데 할 말은 없죠. 네. 근데 갑자기 우리 황교안 씨가 나타나가지고 책상 침대도 안 넣어줬으면서 이제 와서 반찬 넣어주면서 나 당대표 나갑니다. 내 편 좀 들어주세요 하는 게 아니 시장에 가서 직접 가가지고 우리 교환이 형이 저 플랫폼까지 차 끌고 들어오던 그 교환이 형이
전통시장 가가지고 반찬 가게 가서 반찬 고르는 모습을 보니 사실은 황교안은 현역 의원도 아니고 사실은 끈떨어진 그렇죠. 그런데 그 박근혜한테 그 인심 좀 얻으려고 가는 모습을 보니 혀를 끌끌 그 실제로 조원진 이야기하더만 조원진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황교안 싫어한다고 그냥 네. 아니 노골적으로. 싫어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좋아해요? 박근혜를 잡아넣은 건 문재인이 아니야. 맞아요. 황교안이지. 우리 공주님은 이런 반찬 안 먹는다고.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진짜 아유 정말 부끄러워서 혼자 안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 딱 저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진짜로. 저는 내가 상당 기간 동안 저쪽 대통령들을 본 사람이잖아요. 저는 김영삼에 대해서는 박수 친 적 여러 번 있었어요. 뭐 금융실명제한 하나의 그렇죠. 척결 때문에. 그때는 박수 쳤었죠. 근데 나 이토록 이상한 대통령은 처음 본다니까요. 박근혜도 이렇게 싫어하지 않았다고. 박근혜가 이거 잘한다 하는 거 이러면 경제민주화 같은 거 신용만이라도 낼 때는 박수 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윤석열은 정말로 잘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어. 인간 그 자체가 싫어. 여기까지 하시고